네, 석동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급변해서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이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가 되셨어요. 자유통일당으로 들어가셨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분이신데. 아유, 이제 뭐 그런 호칭도 표현도 조심스럽고 좀 하여튼 그걸 좀 떠나서 네. 나름대로 뭐 정말 이 나라를 네. 걱정하는 애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정말 국회가 너무 지금 좌파 야당 그 좌파들의 그 참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그 짓거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네.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국회에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하던 것이 네. 국민의힘 후보로 우선 지역 공천을 지역 공천을 이제 했는데 네. 그것이 뭐 이렇게 뭐 초반에 그냥 뭐 아주 시범 케이스로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나름 참 백의종군한다고 입장도 밝혔듯이 네. 뭐 잘 되도록 바라고 또 제가 할 역할을 조용히 찾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게 이제 총선이 막 임박해지면서 정말 상황들이 네. 정말 점점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막 이렇게 노출이 되고 네. 이런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던 끝에 네. 뭐 지역구는 이미 이러나 저러나 뭐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국민의힘 아니 제가 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으로 지금 이 공천 받은 후보들이 잘 싸워주기를 네. 뭐 정말 지켜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비례대표 부분도 저 지금 범죄인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무슨 조국 당까지 네. 저렇게 해서 저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겨도 되겠냐 말입니다. 예. 국회를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되도록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비례대표는 어쨌든 우리 쪽에서도 정말 표를 비례정당 우리 쪽에서 우리 자유우파 쪽 비례정당에서 어쨌든 표를 좀 더라도 많이 그렇죠. 모아서 네. 자리를 가져와야 저 사람들을 차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마음에 그걸 뭐 국민의힘에서 만드는 비례정당 그만 믿고 있을 수가 거기에 실망한 분들은 예. 이제 보다 선명성 있는 자유우파의 선명성 있는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는 찍어라. 그렇습니다. 지역구는 뭐 국민의힘 찍고 국민의힘 찍을 수밖에 찍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고 예. 그다음에 이 비례대표는 예. 국민의힘 비례정당을 찍든지 아니면 그게 약간 좀 투쟁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분 자유통일당 예, 찍고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네. 그게 이제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켜봤듯이 지금 지금 좌파 야권 정당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명 행사 어쩌고 하면서 민주당이 곧 무너져 내릴 듯이 이렇게 네. 보였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일 뿐이고 네. 저 사람들은 결국 이재명당, 이낙연당,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저렇게 조금씩 저거 칼라대로 다 저거 연합전선이에요. 있는대로 다 연합전선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구색으로 간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뭡니까? 반윤, 보수, 반국힘, 반정부 이런 점에서는 또 자기네들은 또 단일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판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 코드와 칼라를 가지고 자기네들 지지자 바들을 지금 유도를 하는데 그럼 우리 보수 쪽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에서 만든 그 소위 그 비례정당 네. 이 단일 상품으로 마치 다 이 지금 이 소위 이 선거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경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근데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보수 시민들을 완벽히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도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어차피 찍어줘야 네, 예. 되지만 예. 비례라도 뭐 선택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우파 유권자들은 이 선생님 말이죠. 네. 좀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게 영 아니다 있죠. 싶어도 민주당을 찍거나 그러진 조국당을 않아요. 찍지는 않는데 네. 투표장을 안 안 간단 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는 지금 이 안 가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넘어야 될 제1고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투표장에 가면 분명히 우리 우파 쪽을 찍을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오게 만들려면 저는 구색을 조금이라도 한두 가지라도 더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좀 체계를 갖춘 정당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단 그렇죠. 말이죠. 예,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국힘이 좋으나 싫으나 우리 보수의 중심축이 될 밀어줘야 수밖에 되고, 없고. 네, 밀어줘야 되고. 근데 비례정당은 국민의힘도 이번에 만든 이 준연동형 비례제도라고 하는 이 잘못된 네. 이 제도가 결국 이재명이 바꾼데도 안 바꾸고 그대로 가는 상황에서 또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러한 난리굿을 하는 상황에서 네. 그거조차도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기네들이 만드는 비례정당 한 가지 상품으로 이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가 또는 우리 여당의 문제가 이와 같이 우리 같은 큰 틀에서 우리 자유우파의 여러 정당들에 대해서 관심도 손길도 눈길도 안 주고 있는 것이 제일 네. 저희들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서 좀 비례정당만이라도 우리 우파 정당들의 좀 구색을 좀 외연을 좀 넓혀서 저 야당들처럼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투표장을 오면 이번엔 상당한 그 파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유통일당이요. 어떤 점에서의 그런 면에서 지금 저 석동현 변호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보가 아닌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흐름이라든가 느낌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늘 하루에도 여러 번 소통하는 게 댓글이라는 창을 통해서 제가 방송을 올리면 댓글에 컨텐츠마다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립니다. 예. 하루에 수만 명이 댓글을 달아요. 예. 댓글 숫자만 수만 명이에요. 예. 그럼 그걸 읽다 보면 그 여론이 우파 여론이죠. 이거는 아주 좌파들은 뭐 이번 그 TV 뭐 실감나는 중요한 여론이죠. 이 좌파들은 가서 욕이나 써대고 나가는 놈들이고 그 여론을 쫙 보면은 자유통일당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많아지는 게 이제 이거 사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 네. 그러니까 3%만 넘으면 사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사들을 넣어야 된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힘당에 우리가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했는데 저 좀비 같은 주사파들하고 싸울 투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자유통일당도 바라는 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정광훈 목사도 늘 광화문 연단에서 그랬고 자유통일당 멤버들이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힘당과 자유통일당이 원투펀치로 있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궁금한 게 예. 우리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친구분이신데 상의가 된 겁니까? 상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할 수도 없었고요. 지금 뭐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지금 특수성상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 역할할 수 있는 여지는 역할이 아니라 예. 아니 아니, 그래 그러니까요. 보고라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뭐 지금 그러한 상황도 솔직히 아니었고요. 이 상은 어떻게 보면 저로서도 상당히 모험적이고 굉장히 그러겠죠. 어떤 결심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초반에는 생각 좀 많이 주저가 됐던 상황들입니다. 아무리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정말 광화문 아스팔트 세력의 그 지난 6, 7년간의 아유, 그 그럼요. 눈물겨운 노력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근데. 무슨 일이라도 제가 다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막상 이게 또 선거라는 그 국면을 앞두고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만은 이게 1월 다르고 2월 다르고 3월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쪽은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권 진보 저 좌파들은 저렇게 다양한 구색으로 짠 듯이 움직이는데 네. 우리는 그냥 뭐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눈길도 손길도 지금 안 주는 그러게. 상태에서 네. 그런데 이제 과거와 달리 과거에 4년 전, 8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쨌든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감, 체계성은 좀 사실 미미했던 것이 또 사실이지만 저는 자유통일당이 지난 4년 동안 달라졌다. 정말로 많이 저는 네. 많이 달라졌고 또 우리 애국 시민들의 그러한 인식, 의식이 이러한 자유통일당에 지금 대한 기대와 이러한 이 열정이 저는 좀 이번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국힘이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덩어리가 큰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덩어리를 맞더라도 우리 역시 이렇게 제2의 그러한 우리 이 자유우파 세력, 대한 세력으로, 예, 대한 세력, 다코스의 정당이 있어서 네. 함께 힘을 모아서 적어도 야당, 우리 우파 내에서는 사실은 온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을 거고 방법의 차이도 견해 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좌파 저 좀비 같은 좌파 정당에 맞서는 점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방향과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만 이 뉴스를 접하고 섭섭해 하실까요? 아니면은 아유 우리 친구 석동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뭐 지금 뭐 섭섭하고 한 것보다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이 정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요 며칠 상간에 이러한 결행에 대해서 좀 이 걱정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밖에 계신 또 저희가 최근에 이 교류하는 많은 우리 저 애국 우파 시민들로부는 다 잘했다는 겁니다. 다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희생적으로 치고 나가서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한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국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개인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은 저는 그건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세력이 사실은 그간에 뭐 보여준 광화문의 그 인파라든지 자유마을 회원들만 생각하면 금방보가 될 것 같지만 또 막상 이번에 현실에 부닥쳐 보면 제도권이라는 그 벽이 막상 자유마을 회원 중에도 또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힘 당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등등을 생각한다면 현실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떨지 정말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그 비례정당이 그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약간의 난맥상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 투표 안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막 생기는 상황에서는 특히 도태우 저 제거시키는 것 때문에 많이 화가 드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대한 세력을 제가 가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사기를 진작하고 또 여기도 이런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우파 시민들에게 보여서 투표장에 많이 오시도록 하는 거. 투표장에 많이 오시면 지역구 후보 선거는 국힘이 당연히 그 수의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목표로 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근데 일단 배고프니까 헝그리 정신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고민하다가 짜장면이나 짬뽕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힘당 비례의 말씀입니다. 지역구는 국힘당 찍고 비례 국힘당 찍을 사람 찍고 자유통일당 찍을 사람 찍고 민주당은 안 찍을 거 아니에요. 조국당 안 찍을 거 아니에요. 우파 국민들이 조국당을 미쳤다고 찍어요. 안 찍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투표장에 가시라 이런 얘기죠. 가셔서 그렇습니다. 대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석동현 변호사님을 보면서 지금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현역 황보승 의원도 들어오셨고 황보승 의원이 옴으로써 원내 정당이 된 것이 또 굉장히 또 큰 하나의 혜택입니다. 그다음에 홍수환 선수도 자유통일당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유동규 후보는 이제 돌았고 지금 그런 비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까? 네, 오늘 발표를 그러면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몇 번이십니까? 저는 일단 당에서 저에게 과분하게 또 2번을 주셨어요. 2번은 뭐 남자로서는 첫 번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말하자면 역할과 기대를 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를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1번은 그럼 황보승 의원이 그렇습니다. 여성이고 그렇습니다. 3번은 누군가요? 3번은 보니까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13579 홀수는 여성으로 하는데 정현미 이대 교수 이대 교수가 4번은 김학성 교수님. 김학성 교수 헌법학자.
그러시죠. 김학성 교수. 예, 예. 예. 아 그렇거든요. 네, 네. 그 홍수환 그 선수는 자진이 안 없더라고요. 냈어요. 네, 네. 아, 왜냐면 그 홍수환 선수는 그 내가 서류를 선관위 내는지 몰랐대요. 그냥 자유통일당에 내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선관위 중앙선관위 앞에서 맨날 투쟁을 했는데 부정선거. 내가 거기다가 서류를 내기가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비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 아. 자유통일당은 응원하고 예. 적극 활동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우리 홍수환 그 선수 분하고 좀 여러 곳을 좀 다니면서 그럼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정말 선거 기간 중에 전국을 다니면서 국회의원 지역 선거는 254개 지역의 각 지역별 선거니까 다 제각각의 사정이 있지만 비례대표는 마치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이 한 판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찍으니까 저희가 바라기는 우리 우파 유권자분들께서 우리 자유통일당을 많이 몇 석 찍어달라는 예상하십니까? 것인데요. 몇 석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참 숫자에 적은 저로서는 제가 또 후보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조심스러우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유보하더라도 예. 저희로서는 정말 많이 해서 한 10석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명한 목표는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우파 정당의 외연을 넓혀야 된다 했더니 오늘 기자회견 네. 소통관에서 끝나고 어느 기자분이 제게 그런 질문해요. 뭐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자유통일당에 우리 서 후보가 가서 막 여기서 어떤 드라이브를 이렇게 하고 하면 이게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요. 네. 저는 그러한 걱정이 논리적으로 이런 우리가 경청할 부분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이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말로 이재명이가 전혀 같이 이렇게 설 수도 없는 그런 조국을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협력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그냥 따로 그냥 소 닭부듯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서로 힘을 모으자고 하면 서로의 어떤 지지율, 그쪽 좌파 내에서의 지지율이 이래 합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절대 이게 분열이 아니라 이렇게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로 많은 우리 우파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의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든가요? 하여튼 그쪽으로 가는 또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오는 세력이 자연스럽게 양쪽이 다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히 옵니다. 이것을 하여튼 우리 보수 우파 쪽에 계신 분들이 다들 너무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왜 유명한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옷집 있을 때요. 네. 그 옆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 같이 시너지 효과로 같이 잘 됩니다. 그럼요. 같이 잘 돼. 외딴 곳에 하나 딱 있는 것보다 네. 같이 이렇게 있으면요. 말하는 어떤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네. 보수파에 이렇게 국민의힘도 있고 자유통일당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폭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장에 그게 가는 이제 효과가 말씀대로 오토바이 가게들도 모여 있고 모여 있어요, 다. 또 무슨 미신 가게들도 다 모여 있어요. 같은 업종, 같은 자전거 포도 그렇고 네. 자동차도 그렇고 맞아요. 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녀보면 그런 네. 품목들이 좀 이렇게 모이는 경향도 네. 볼 수 있겠고요. 하여튼 그런 점은 그 시장 원리 또는 어떤 사표가 자연스러운 아니니까. 원리에서 이렇게 오면 자연스럽게 어쨌든 좋으나 싫으나 결국 국민의힘과 국민의 비례정당이 일단 다수를 점할 수밖에 없죠. 소위 일중대 큰형님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화 같은 이런 우파의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정당들도 결국 전체적으로는 그 볼륨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그럼요. 이렇게 되면 이거 분열 아니냐? 분열 아니에요. 이거 분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제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정치학자가 분석해도 3%를 못 넘기면 분열이라는 소리가 사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3%는 넘깁니다. 그러면은 부정선거를 안 탄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3% 넘기면 여러분의 표가 사표가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몇 석이 나오든 국힘당 찍을 사람 국힘당은 무조건 3% 넘으니까 거기도 사표가 아니니까 이쪽도 사표 저쪽도 사표가 아니니까 여러분 표가 뭐 민주당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절대 사표가 아니고 분열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구는 이제 양쪽에 나가게 되면 분열이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역구는 자유통일당에서는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몇 분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분열은 안 되는 예, 조건으로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거기도. 뭐 일부 지역은 저도 이제 뒤늦게 합류하면서 들은 내용입니다만은 일부 지역은 후보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도 이루기도 했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일부 몇몇 지역은 후보들이 이렇게 나가고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그런 점에서 우리가 투표 전략상 지금 저 좌파들은 저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라. 또 비례는 뭐 그 조국 혁신당을 찍어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걸 하는데 지금 자유통일당 입장에서 지금 지역 후보로 나가는 몇몇 분들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게 좀 결례일 수 있으나 사실은 당선 가능성은 우리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또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상징성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나오는 분이 있다 보니까 뭐 전부 지역구를 국힘으로 찍으라는 얘기는 아직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유동규 후보는 원희룡하고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가 사퇴했잖아요. 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딴 지역구에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유동규 후보는 지역구 사퇴하고 비례로 가고 이런 건 없습니까? 안 갑니까? 네. 비례는 아니던데. 비례 아니고. 네. 4번까지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5번은 누굽니까? 제가 그 명단을 가져오질 않아서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좀 정확히 이제 기억을 못하겠고 6번은 구주화 변호사. 구주화 변호사 대변인 역할 아주 훌륭한 변호사죠. 6번이 구주화 변호사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입수를 하셔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하여튼 다 투사들이고요. 여러분들 다 검증 되신 분들이니까 믿음이 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유파 우리 유권자 분들께서 우리 애국 시민 세력들께서 정말 하셔야 될 일은 정말 주위에 많이 권면하셔서 투표장을 많이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개 투표율이 75% 내외까지 갑니다. 최근 서너 차례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보면 75% 내외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점이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 60% 내외라고 한다 것도 15%라고 하는 15%포인트의 그 갭이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 보수 우파 쪽이 높을까? 우파가 더 기권 많이 해요. 그렇습니까? 자, 이번엔 기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우리 보수파 유권자분들에게 뭐 다 어련히 잘 하시겠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권면을 하셔서 정말 우리 보수는 투표장이 많이 가면 저는 그럼요.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 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좀 실망해서 안 가는데 이번엔 민주당이 나왔으니까 가셔서 자기가 국힘을 뭐 지역구 비례 다 찍으시든 아니면 자유통일당 비례를 찍으시든 하여튼 나가셔야 됩니다. 보수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판이니까요. 지금 또 이제 우리가 4월 10일 선거라고 하지만 4월 10일 선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20날도 안 남았는데 이제 그로부터 또 5, 6일 전에 또 이제 사전투표. 우리가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는 사전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저도 이 부정선거라는 이 이슈를 왜 누구보다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 해도 사전투표는 안 할 수가 없이 이틀간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런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노력하고 해서 막 그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간 몇 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정말 목 터져라 정말 피를 토하는 그 외침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긴장이 가해져서 저는 적어도 그 투표를 망설일 정도의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여튼 이런 점에서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 투표든 당일 투표든 하여튼 저는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투표율을 특히 우리 보수 쪽은 이걸 뭐 아낌없이 정말 하셔서 그런 가운데서 비례 투표는 이와 같이 국민의힘을 찍기도 하고 우리 자유통일당을 찍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을 지역 후보로 찍어주고 해서 이번 선거의 이 총선의 어떤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결단하셨는데 모쪼록 하여튼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고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지금 정말로 이 국회의원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뭐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것은 정말 마음을 다 비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저 2번부터 안 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은 우리로서는 원치 않고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우리 애국우파 시민들 동료가 더 많이 국회로 들어가서 또 국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중시하는 그러한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자유통일당에서 많이 가가지고 정말 우리 자유통일당이 우파의 정말 한 축을 당당하게 좀 차지해서 저 좌파들과 좀 싸울 수 있는 특히 조국 혁신당은 우리 자유통일당이 잡는다는 그렇죠. 그러한 결혈한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아주실 거죠? 들어가신다면.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조국 혁신당을 우리가 상대하겠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막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과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유권자들이 자유통일당을 많이 지지를 해 줌으로써 그만큼 조국 혁신당이 들었을 자리를 차단해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동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